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갑신정변 개혁 정책 거기 이어서 동학농민운동 수업할 건데 교재는 14쪽이고 봅시다. 자,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신정변 급진개혁파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이죠. 1884년이고 연도는 외우지 마세요. 자,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그 갑신정변을 진압하기 위해서 민씨 정권이 청나라 군대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청나라가 갑신정변을 진압해주고 나서 상황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국내 상황이 어땠냐면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아주 심화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갑신정변 진압을 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민씨 정권이 택한 게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면은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게 되니까 그 당시에 중국을 점령하고 있던 청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 입장에서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국이 한반도 근처에 와서 함선을 이끌고 와서 거문도를 점령을 해요. 불법으로 거문도 점령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이제 정권에서는 기득권층들은 계속해서 개혁정책 여러 가지 개혁정책들을 단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금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세수 확보. 세금 징수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세금 징수를 많이 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층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지 봅시다. 자, 청나라의 내정간섭, 영국이 와서 불법으로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고, 자, 반외세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거세지겠죠? 반외세.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서 세금을 계속해서 걷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반봉건, 그러니까 정부를 불신임하는 거죠. 반봉건의 분위기가 커지고 있었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된 게 동학농민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 이게 이제 막바로 일어난 건 아니고 갑신정변부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까지 한 10년 정도가 지납니다.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에요. 10년이 흘렀죠. 자, 동학이라는 종교는 사실 이때 갑자기 생겨난 그런 종교가 아니고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있던 종교예요.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고 최재우의 아들인 최시영이 이를 잇습니다. 최시영.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부 측에서는 이런 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사교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박해를 하겠죠. 동학을. 동학은 이제 저번에 설명을 한번 했었지만 모든 백성이 평등하다, 평등하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유교를 지향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최시영이 정부에 잡혀가요. 그래서 그 교주를 신원해달라고 교조 신원운동을 펼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부터 반해세 반봉건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시작은 삼례라는 도시하고 보은이라는 도시에서 집회를 해요. 처음 집회의 목적은 교조 신원운동이었어요. 최시영을 석방시켜달라 이런 거죠. 교조 신원운동. 그러다가 이 동학농민운동의 열기가 좀 거세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정부 관리들 그 다음에 지방의 수령들 학탈이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부라는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는데 좀 크게 일어났어요. 자, 이때 원인은 고부 군수인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학정을 벌인 거죠. 조병갑의 학정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제 만석보라는 댐을 건설을 하는데 이미 이 지역에 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한 거죠. 왜냐면은 보를 설치를 하면 댐을 이용하기 위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거두려고. 그러니까 이미 댐이 있는데 그죠? 무리한 토목 공사 때문인 거죠. 자, 여기에 항의를 내서 농민들이 일으킨 게 고부 농민 봉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사발통문이라는 게 돌았는데
사발통문이 이제 명단이죠, 명단. 농민봉기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발 모양, 사발 그릇을 엎어놓고 거기에 이름을 써나가는 형태의 사발통문이 돌았었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일단. 자, 그리고 이 고부 농민봉기가 거세져서 백산이라는 지역으로, 이 전부 다 전라도 지역이에요. 백산 봉기. 백산 봉기에서는 광군이 이제 제압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이 크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전라도의 핵심 지역이에요. 전주. 전라도가 전주, 나주 합쳐서 전라도인 건 알고 있죠? 자, 전주성,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제일 곡식이 많이 나는 곡창지대 핵심 지역 전주성을 농민군이 점령하는 데까지 이르르는 거죠. 자, 이제 농민군 세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정부군에서는 늘 해오던 대로 또 청나라에 SOS를 치죠. 자, 근데 그 전에 갑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있었어요. 텐진 조약, 그죠? 청나라가 군대 파견하면 일본은 자동으로 군대 파견을 하겠다. 무슨 일이든지 몰라도, 그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니까 자동으로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일본군 파견. 뭐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일본이 동학농민군 진압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청나라랑 전쟁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 군대가 청나라에서 이만큼, 일본에서 이만큼 몰려다 오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그렇고 농민군 측에서도 그렇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약을 맺어요.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농민들 나름대로 자치적인 개혁을 펼치도록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이 설치한 기구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 집강소에서 이제 제출한 개혁안이죠. 회정 개혁안을 발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단행을 합니다. 누가 주도해서? 농민이 주도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농민들 주도하는 거다 보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라. 뭐 이런 정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를 폐지해달라. 신분제 폐지. 그 다음에 과부제가 허용. 뭐 이런 안들이 나와요.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농민군이랑 관군이랑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우리 이제 화해했어. 뭐 나라에 별로 문제 없어.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다 이제 그만 돌아가줘 라고 하니까 일본이 사실 그 목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 그지?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납치해요. 고종을 납치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청일전쟁. 이게 목적이었죠. 일본이 온 이유는 사실은 갑신정변 때 졌던 그 복수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자, 뭐 여기까지가 일단 1차 가보개혁 내용이에요. 조병감 확정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강소를 설치하고 나름대로 개혁을 단행을 했던 1차 농민봉기입니다. 대충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1차 농민봉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격이 봉건의 성격이 강했어요. 그죠? 정부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청일전쟁을 계기로 봉기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요. 2차 농민봉기 때는 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청나라, 일본을 물러나게 하기 위한 성격이 강해지죠. 그래서 그 동학을 믿는 종교 단체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을 접이라고 불렀는데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남접, 북접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동학 농민 세력이랑 남쪽에 있는 동학 농민 세력이 만난다는 소리예요. 연합을 해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연합을 해서 이제 경기도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 전라도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이 공주라는 도시인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뭐 패배를 해요. 당연히 이제 화력에서 밀리겠죠, 그죠? 자, 이때가 2차 농민봉기인데, 뭐 2차 농민봉기의 성격은 반외세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반외세. 자, 여기까지 동학농민운동 내용이었고, 교재를 보면서